코틀린 앱 프로그래밍의 셋째 마당 4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롤링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화면을 지금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삭제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위쪽에 버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리니어 레이아웃 호리젠틀 추가하고 여기에 버튼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레이아웃 하이트를 랩 컨텐트로 바꾸고, 자, 버튼의 레이아웃 웨이트는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위쪽에 붙도록 위쪽 연결선, 오른쪽, 왼쪽 연결선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스크롤 뷰를 추가를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스크롤 뷰를 자, 화면 하단에 추가를 하고요. 자, 아래쪽을 여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연결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전부 다 0dp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스크롤 뷰의 배경을 바꿔서 이 영역을 한번 구분해 줍니다.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자, 좀 연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크롤 뷰 안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텍스트 뷰를 추가해서 로그처럼 출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텍스트 뷰의 아이디를 우리 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죠. 자, 버튼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버튼의 텍스트를 자, 뭘로 할까요? 요청하기. 자, 예매순 데이터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build.grade의 위에 가보면 extensions 플러그인도 추가를 했으니까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버튼 눌렀을 때 버튼 이렇게 하고요. 엔터 한번 치고 점, 세동, 클릭 리스너,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do task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청하기 또는 request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자, function do task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서 우리 URL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청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청 주소는 자, 여기로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자, 예매순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 사이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면 예매순 페이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RX 자바를 이용하면 자, single이라고 하는 것, from callable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람다식을 붙여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 우리가 jsup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 jsup.connect라고 해봅니다. connect 그 다음에 URL을 넣어주고 get이라고 하면 우리가 get 방식으로 요청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var doc라고 하면 문서 전체가 우리가 doc라고 하는 변수 상자 안에 변수 안에 할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doc.select라고 하고 자, 우리가 ul. 자, 여기에 자, lst detail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t1 한 칸 띄우고 li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ul.lst detail t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한번 가보면 이 페이지 소스에 가서 자,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이 ul이라고 하는 태그의 클래스 정보,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css라고 하는 걸 써봤으면 css의 문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붙이면 자, 클래스를 뒤에 있는 건 클래스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ul 태그 안에 있는 lst detail t1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찾고 그 안에 있는 li 태그를 찾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찾은 이렇게 하면 태그가 찾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elems 자, elems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elements라고 하는 타입으로 받아지는데요. 자, 그 element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우리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elems라고 하는 거에 for each를 쓰는데요. for each index까지 쓰면 얘가 인덱스 정보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lement 자,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각각의 저 태그 li라고 하는 태그의 값이 나오는 거죠.
elem 점, 자, 다시 그 안에서 select라고 하고, 자, dt 점 tit 한 칸 띄우고 a,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큰 따옴표로 붙여줄까요? 자, 여기 엘리먼트가 되겠죠. 우리 책의 소스하고는 약간 다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점 텍스트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자, 여기 왼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 태그 안에 있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 val 타이틀이라고 받아보자. 그 다음에 val, 자, 스코어 1이라고 하고요. 엘리먼트 점 select라고 하고, 우리 태그가 뭐였죠? 자, dl.info star,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div.star t1이라고 하고, span.num 이렇게 하고, 자, 텍스트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val score 2라고 한 다음에 element.select, 그 다음에 span.num2, 그 다음에 텍스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eserve라고 하는 게 있고요. element.select라고 하고, dl.info exp 한 칸 띄우고 div.star t1, 자, 여기 div.star t1이 되겠죠. 자, 여기 공백이나 이런 것들 잘 조심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텍스트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우리가 요 태그들을 확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면, 자, 이렇게, 자, 태그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보면 우리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예매율 같은 거 이렇게 가게 되면, 자, div 태그이면서 star t1,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저런 태그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star t1, 스타트가 아니라 스타 T1이네요. 그죠? T가 잘못 들어갔죠? 자,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코드는 이제 우리가, 자, 어레이 리스트 같은 데다가 값을 모아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모아놔서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일단 이거를 출력을 해보자. 그러면 println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인덱스 값이 뭐냐? 그러면 샵을 붙일까요? 달러 표시하고 인덱스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타이틀, 콤마, 자, 스코어 1, 그 다음에 콤마, 달러 표시하고요. 스코어 2, 그 다음에 달러 표시하고 리저브,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싱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자, 싱글이라고 하는 걸로 싱글.from 콜러블로 해서 우리가 호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뒤에다가 우리 점해서, 자, subscribe라고 하는 거 이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subscribe on이라고 하는 거 붙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자, scheduler .io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observe on이라고 하고, 자, android schedulers 자, main thread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subscribe라고 하고, 자, 람다식 넣어주겠죠. 그래서 텍스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println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success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subscribe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다시, 자, subscribe라고 하는 거 안에 콤마를 하고 다시, 자, 람다식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자, println이라고 해서, 자, error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의 콜러블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자, 우리 여기 보면 리절트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결과물을 다시 리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 우리 어떤 거를
뭐죠? 리턴을 해줄 건지 뭐 그거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 밑에다가 리턴은 넣어줘보죠. 자, 리턴이라고 하고요. from 콜럽을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타이틀 이렇게 한번 넘겨봅니다. 타이틀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석세스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실행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캣도 띄워서 로그 창에 혹시 에러는 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LN으로 뭔가 출력하게 놨으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이 지금 실행이 됐고요. 우리가 로그캣 창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제 요청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우리가 이 화면에다가 지금 출력한 게 아니라 일단 로그에다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네요, 그죠?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 거의 100개 가까운 그런 영화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타이틀하고 6.90, 그 다음에 여기 참여 156명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매율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위 영화의 예매율부터 지금 한 90개가 넘는 영화의 예매율까지 다 뽑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화면에 있는 여기에 로그 아웃풋 쪽에다가 글자를 출력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로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펑션 프린트 로그라고 하고 메시지 스트링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리 아웃풋 로그 아웃풋이죠. 로그 아웃풋 점 텍스트 어펜드라고 할까요? 자, 어펜드로 해서 자, 메시지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에 자, 메시지 변수 자, 파라미터가 되겠죠. 파라미터 쪽으로 받은 거,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이렇게 해주면 한 줄씩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ln으로 했던 게 프린트 로그로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가 요청해서 응답받은 정보를 자,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버튼이 나오면 자,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죠. 그러면 자, 여기에 쭉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그죠? 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는 왜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 프린트 ln으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로그 창으로 자, 로그 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접 만든 텍스트 뷰가 되겠죠. 이쪽으로 출력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예매 순 데이터를 다른 웹페이지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까지 같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